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네, 공동성명서 발표에 범여권 의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의원 포함한 거죠. 74명이 참여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네,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하셨고, 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공동성명서 간략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7일에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통일부는 민간 단체가 북의 인도적인 협력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냈는데 그것도 2건이나 반출을 승인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연락선 복구 또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 승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면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훈련 연기를 적극 검토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이 의원님하고 서른 의원이 이제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휴가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고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SNS나 문자 메시지, 뭐 팩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려야만 했는데 한 이틀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호응. 이 북한의 어떤 그 입장이 발표되면서 뭔가 상황이 더 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본적인 이유,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자라는 것 외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그렇게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대화의 어떤 진정성을 북에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북한도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도 코로나로부터 예외가 아닐 것이고 네. 또 계속되는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는 식량난까지 겹쳐 있다고 하는 보고인데 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한으로서도 대화에 나서야 되겠는데 네네. 그 대화에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그런 점을 우회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따라서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함으로써 북한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건부 연기를 제안을 하신 건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연기하겠다. 일단 이런 대화. 정도의 뭐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대화, 그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대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께서 기대하시기는 혹은 예측하시기는 북한도 대화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네네. 남북 간의 그 통신 연락선의 복원의 의미를 과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끊어졌던 것을 그냥 연결한 데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이처럼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연습은 재미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남북 통신 연락선의 복원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반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거기에 속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제 규모를 축소해서 이 훈련을 좀 실시할 것이다.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완전히 연기가 모멘텀 살리기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네네. 유사시의 대비 태세를 서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는데 네. 북미 간의 신뢰 관계 또 남북 간의 신뢰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면 다 양해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런데 신뢰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이자 또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훈련을 강행할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연기하고 그것도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자고 들면 네.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대화 제2의 진정성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훈련 진행은 이미 불가피하다. 뭐 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미 신뢰를 기초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북 관계를 한미 간의 신뢰 속에서 또 일치된 어떤 입장 속에서 진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또 보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군사실무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정치 외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 간의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또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합의한다면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도 워낙 이견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안보 의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합훈련을 취소 혹은 연기한다면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이어서 또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모욕적이고요. 네네. 한심하고도 아주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전인 7월 1일에도 네. 여야 의원 76명, 76명이 네. 8월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여정은 그 여야 의원들의 지령을 받고 그런 담화를 낸 것입니까?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을 열려는 주동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마치도 무슨 북한의 하명에 따라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대선을 앞두고 표계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관계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북풍 공작들이 바로 그 정당의 전신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남북 관계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남북 관계를 선거에 이용해 왔던 것은 저들인 만큼 저들식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열린 이 평화 모멘텀을 계속 좀 이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국방부 사국장관에게 신중한 협의, 한미 간의 신중한 협의겠죠. 이 신중한 협의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어요. 여기서 이 신중한 협의를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글쎄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 보고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한미 간의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의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이나 우리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또 뭐 날씨도 대단히 무더워서 네네. 뭐 폭염에 저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도 염두에 둬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네. 또 남북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그 성명서 발표하시기 전에요. 이 송영길 대표와 뭔가 좀 소통이나 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 대표로서 네.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무슨 당론을 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군사적인 사안이고 또 대북 정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뭐 협의하고 당론을 정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부 당국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많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 재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인 만큼 네. 정부가 이를 감안하고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쨌든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어쨌든 지도부 생각이 다르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계속 이제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면 이 당 전체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훈련이 합의되었고 네.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의 교착을 뚫어야 될 뭔가 타겟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한편에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북이 한미 간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반응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만 어쨌든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좀 예측을 해주시면요. 글쎄요, 그것을 뭐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마는 그동안에도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기네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네. 또 적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꾸준히 계속해 왔어요. 네네. 그런 만큼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관계가 전혀 없고 또 남북 간에도 그 신뢰가 그야말로 정상들 간의 친서 정도가 교환되는 정도고 이제 겨우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네.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사훈련은 지금 아예 중단하자거나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인 만큼 그것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연기인 만큼 네. 우리가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